단 97분이었습니다. 500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군은 떠났고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5시 58분. 이란의 탄도미사일 12발, 순항미사일 8발, 드론 100기 이상이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사우디 북부 기지에는 병사 500명과 민간 기술자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방공망은 있었고 장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운용하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43년의 동맹, 미국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린드베르그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으로 나토 방산 컨설턴트로 32년을 일했습니다. 패트리어 시스템 도입 자문, 유럽 방공망 통합 프로젝트, 중동기지 방어평가, 그게 제 이력서입니다. 32년 동안 저는 하나의 공식을 믿었습니다. 방공기술은 미국이 만들고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사거나 배우거나 흉내낸다. 그 공식이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건 그 공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의 믿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리야드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우디 공군 연락장교의 전화가 왔습니다. 북부기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저는 훈련 목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간밤에 완전 철수했습니다. 2시간 뒤 북부기지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이상할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야 할 기지에서 그날은 텅 빈 냄새가 났습니다. 패트리어 운용 벙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이더 콘솔도, 발사 통제 패널도, 냉각 장치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자만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체계 도입 결정에 따라 본팀은 즉시 철수합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43년의 협력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요? 이 기지를 한국이 만든다고요? 실전 방어 경험이 없는 나라가요? 저는 한국 방산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수출이 늘고 장비 성능이 올라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것은 전시장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미사일이 하늘에서 날아오고 500명의 생명이 걸린 상황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기지사령관 대리 살림 알카타니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한국팀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12분이었습니다. 언제 도착합니까? 2시간 뒤입니다. 위협 도달 예상 시간은요? 그는 잠시 멈춘 뒤 말했습니다. 현재 분석으로는 오늘 공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바로 계산했습니다. 한국팀이 오면 장비를 새로 세팅해야 합니다. 그것도 미군 장비가 아니라 한국 체계입니다. 처음 보는 장비를 실전기지에서 설치하고 세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6시간. 그런데 위협 도달 예상 시간은 97분. 답은 분명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작전 회의실 지도 위에는 예상 궤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12발, 순항미사일 8발, 드론 100기 이상. 전형적인 층위 공격, 즉 레이어드 어택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고고도 방어망을 소진시키는 동안 순항미사일이 중저고도로 침투하고 그 틈에 드론대가 밀려오는 방식입니다. 단일 방공 시스템으로 세 가지를 동시에 막는 것은 설계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토는 통합 방공망을 씁니다. 그래서 미군은 복합 운용팀을 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한국팀이 오는 것은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미군이나 다른 나토 자산을 다시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분 무선이 울렸습니다. 수송기에 접근 중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입니다. 저는 활주로로 걸어갔습니다. C-130 수송기 봉체에 태그 마크가 보였습니다. 램프가 내려오고 첫 번째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네이비블루 작업 자켓, 안전화, 헬멧, 그 다음 사람도, 그 다음도 전부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엔지니어였습니다. 총 30명, 장비 컨테이너 6개, 핌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알카타니 대령에게 다가왔습니다. 통역이 영어로 전했습니다. 박준호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도착했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박수도 긴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랐습니다. 박준호 씨는 레이더 설치 구역, 발사대 위치, 전원 공급 라인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국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레이더 동쪽 15도 조정, 발사 대비는 사전 점검 먼저, 냉각 라인 집안 확인,
32년 병력의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지시는 현장을 아는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그는 저를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35분 목표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다음 지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놀라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군대식 구령도 없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이미 알고 있었고 서로의 동선을 읽으며 움직였습니다. 마치 수술실 같았습니다. 누가 크게 외치지 않아도 모든 손이 정확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18분이 지나자 전체 작업의 3분의 2가 끝나 있었습니다. 알카타니 대련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현장을 봤습니다. 박준호 씨는 발사 통제 패널 앞에서 케이블을 연결하고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빠른 것이 아니라 정확했습니다. 한 번 하면 다시 손댈 필요가 없는 손이었습니다. 28분쯤 지났을 때 한 팀원이 뛰어왔습니다. 냉각 유닛 비과열입니다. 오류 코드 2 치신. 내부 팬 고착. 박준호 씨는 곧바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냉각 유닛을 열자 뜨거운 공기가 쏟아졌습니다. 열 팬창으로 금속 연결부가 고착된 상태였습니다. 공구로 접근하기도 어려운 각도였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팀원이 말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찰칵. 팬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가 손을 빼는 순간 손바닥은 붉게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다시 끼며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 확인합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2년 동안 독일,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수많은 기술자들을 봤습니다. 훌륭한 엔지니어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갑을 벗고 뜨거운 부품을 맨손으로 잡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준비 완료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조달 예정까지 61분 남아 있었습니다. 작전센터에 모두 모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이란 북서부 방향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신호가 먼저 잡혔습니다. 알카타니 대령이 물었습니다. 운용 가능합니까? 박준호 씨는 화면을 보며 팀원들과 짧게 확인한 뒤 대답했습니다. 운용 가능합니다. 대령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 장비와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장비는 35분 만에 세팅됐습니다. 기준 시간의 10분의 1입니다. 알카타니 대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박준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건 전부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은 장비 자랑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도달 예상 시간 60초. 레이더가 울렸습니다. 칸도미사일 12발, 순항미사일 8발, 드론 다수. 알카타니 대령이 운용 권한을 이양했고 박준호 씨는 발사 통제 패널 앞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탄도미사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의 손이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발사음이 울렸습니다. 8초 뒤 화면에서 첫 번째 탄도미사일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탄도미사일 신호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결국 12발 전부 요격됐습니다. 이어서 순항미사일 8발이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빠른 속도, 경로 변경. 화면은 분주해졌고 팀원들의 한국어는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혼란은 없었습니다. 긴박했지만 흩어지지 않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검어졌습니다. 공중 폭발탄이 하늘에서 파편 그물을 만들었고 그 안으로 드론들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잠시 불꽃으로 가득 찼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작전센터 화면에 최종 숫자가 정리됐습니다. 탄도미사일 12발, 전량 요격. 순항미사일 8발, 전량 요격. 드론, 전량 격추. 인명피해 0, 시설 피해 0, 요격률 100%. 저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 결과가 실전에서 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계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CNN은 미군 없이 한국 방공 시스템이 이란 복합 공격 전량 요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사우디의 한국 체계 선택이 옳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 남은 것은 기사 제목이 아니라 박준호 씨의 손이었습니다. 장갑을 벗고 뜨거운 부품을 잡았던 그 손 말입니다. 오후 늦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장갑을 벗었습니까?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장갑을 끼면 감각이 없어서요.
얼마나 돌려야 하는지 손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매뉴얼에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몸으로 쌓은 시간에서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한국 방산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수출 규모, 국산 화율, 개발 연도. 그런데 숫자들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한국 노동자들이 중동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세우고 항구를 만들던 사람들. 그들의 땀이 한국의 공장과 연구소와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오늘 이 하늘에서 미사일을 막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준호 씨 팀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 오래 하셨습니까? 17년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기계 일을 하셨거든요. 저도 자연스럽게요. 아버지는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중동에서요. 제가 어릴 때 사우디 건설 현장에 계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1970년대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파이프를 들던 손, 그 손을 보며 자란 아들이 17년 동안 기계를 만졌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세월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송기가 떠났습니다. 저는 활주로 끝에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늘이었지만 어제 그 하늘에 있던 미사일은 오늘 없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업복 입은 30명, 총도 없이 와서 35분 만에 장비를 세운 사람들, 그리고 모릅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건 전부 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방산을 스펙과 사거리와 요격률과 비용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것은 기술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장갑을 벗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그 손에 남은 붉은 자국이었습니다. 이건 무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처음부터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